운동량 보존 법칙을 적용하는 거에 대해서 볼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세 가지 경우가 있는데, 자, 두 물체가 충돌하는 경우를 이제 우리가 저번에 했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물체가 가다가 붙어서 가는 경우도 볼 거고, 이제 한 물체가 가다가 이제 두 물체로 쪼개지는 경우, 이제 그 경우, 이 세 가지 경우에 대해서 같이 볼 거예요. 자, 그래서 두 물체가 충돌하는 경우, 자, 우리 어떻게 했었냐면, 저번 시간에 했었죠. 자, 처음 어떤 물체의 질량이 m1이고 처음 속도가 v1이었고요. 자, 그 다음에 어떤 물체는 m2고 속도가 v2였어요. 이게 충돌 전이죠. 자, 그리고 충돌 후에 m1의 속도는 v1'으로 바뀌고 그 다음에 m2의 속도는 v2'으로 바뀌었을 때 이제 운동량 보존 법칙은 어떻게 됐었냐면 이 두 개 물체의 운동량의 합과 자 충돌하고 나서의 두 물체의 운동량의 합이 같다 이렇게 구하는 거였죠. 자 그래서 이 두 물체의 운동량의 합은 m1v1 더하기 m2v2가 되고요. 자 얘가 m1 v1 프라임 충돌 후에 이제 이 물체의 운동량 그 다음에 m2 v2 프라임 이 물체의 운동량을 더한 것과 같다 이렇게 놓고 풀었습니다. 다 기억나죠? 그래서 우리 이거를 이제 우리 다른 실제 값에다가 대입해서 한번 오늘 풀어볼 거예요. 자 문제 볼게요. 두 물체가 충돌했을 때 이제 둘이 속도가 바뀌었겠죠. 자, 바뀌고 나서 이제 이 P의 속도를 한번 구해보라는 거예요. 자, 한번 같이 구해볼게요. 지금 점심시간이라 좀 시끄러워요. 자, 보면 자, 얘 질량, 얘 운동량, 처음 운동량 얼마예요? 2 곱하기 4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 운동량 더하기 얘의 운동량을 더해주면 되죠. 얘의 운동량 얼마예요? 3 곱하기 마이너스 3이 될 거예요. 부호. 이제 부호 확실하게 해줘야 돼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자, 지금 충돌 전에 운동량을 두 개를 더해준 값이죠. 자, 얘가 충돌 후에 이제 이 두 개의 운동량의 합과 같다 이렇게 놓고 풀면 되는 거죠. 자, 얘가 이것과 같다. 자, 충돌 후에 얘 이제 운동량 2 곱하기 마이너스 2가 되죠. 자, 이렇게 되고 그다음 얘는 3 곱하기 V가 될 거예요. 자, 이거를 계산해주면 돼요. 자, 계산해주면 8 더하기 마이너스 9는 마이너스 4 더하기 3V니까 V는 1m/s가 되겠네요. 그죠? 이런 식으로 구하는 거예요. 전혀 어렵지 않죠? 자, 그래서 이제 이 V는 이제 이쪽 방향으로, 이제 이쪽 방향으로, 이제 이쪽 방향으로 1m/s로 움직인다. 왜냐면 부호가 플러스니까.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1m/s 이렇게 구하면 돼요. 자, 두 번째 이제 두 물체가 한 물체로 융합되는 경우예요. 이런 경우가 언제 있냐? 되게 많아요. 되게 많은데 뭐 예를 들어서 이 두 물체가 자석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자, 그럼 이 두 물체가 가다가 딱 붙겠죠? 붙어서 가겠죠?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그랬을 때 어떻게 되냐? 이것도 그냥 뭐 식을 외우는 경우가 있는데 전혀 식 외울 필요 없이 그냥 그때그때 그냥 거기다가 대입해서 풀면 됩니다. 그냥 거기다 넣으면 돼요. 자, 얘의 운동량 얼마예요? 얘의 운동량 M1 V1이죠. 얘의 운동량은 M2 V2예요. 그죠? 이게 얘의 운동량과 같은 거예요. 그냥 그렇게 풀면 됩니다. 자, 얘의 운동량 그냥 운동량은 변하지 않으니까 보존되니까. 자, 그래서 얘의 운동량은 질량은 M1 플러스 M2가 되고 속도는 V가 되겠죠. 자, 운동량이
충돌된 거죠. 어쨌든 전후에 보존된다. 이렇게 문제를 풀면 됩니다. 요 식을 딱 외울 필요 없어요. 그냥 보고서 이렇게 보존된다고 식을 쓰면 되는 거예요. 자, 이거랑 관련된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수평면에 물체 A, B가 충돌한 후에 융합해서 운동할 때 합쳐진 물체의 속도 V를 구하래요. 처음에 A는 2kg인데 5m/s로 움직이고 있고요. B는 4kg인데 이제 반대 방향으로 1m/s로 움직이고 있어요. 자, 그러고 이게 두 개가 합쳐져서 이쪽 방향으로 V로 움직이고 있더래요. 자, 이 V가 얼마네요? 멈추고 한번 해보세요. 멈추고 해봐야 돼요. 자, 멈추고 해봤다고 믿고 같이 한번 해봅시다. 자, 얘 운동량 2 곱하기 5죠. 자, 얘 운동량 4 곱하기 마이너스 1이죠. 요게 나중에 운동량이랑 같다. 운동량이 보존된다. 이렇게 문제를 풀면 됩니다. 자, 운동량 어떻게 구하냐? 이 질량은 2 더하기 4죠. 자, 그 다음에 속도는 V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풀면 돼요. 전혀 어렵지 않죠? 자, 그러면 10 더하기 마이너스 3는 이게 6이니까 6V. 자, 그래서 V는 얼마냐? V는 1m/s가 되겠네요. 이렇게 풀면 됩니다. 전혀 어렵지 않죠? 그래서 여기 운동량 보존은 솔직히 어렵지가 않아요. 어렵진 않은데 이제 좀 많이들 실수하는 게 그냥 더하기, 곱하기 이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많이 실수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할 때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서 융합하고 나서 이제 이쪽 방향으로 1m/s로 움직인다라는 거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한 물체가 두 물체로 쪼개지는 경우예요. 자, 그럴 때 어떻게 되냐? 뭐 얘가 움직였다가 쪼개지는 경우도 있을 거고, 뭐 정지해 있다가 쪼개지는 경우도 있을 거죠. 자, 정지해 있다가 쪼개지는 경우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뭐 예를 들어서 그냥 대포 쏜다고 또 생각을 해보면 돼요. 대포를 쏘게 되면 우리가 하나가 대포가 발사하게 되면 이제 총알이 발사하게 되면 이제 반대쪽으로 대포가 밀려나게 되죠. 이런 식으로 이제 양쪽으로 이렇게 밀려나는 걸 지금 그린 거예요. 이랬을 때 어떻게 되냐? 이것도 운동량이 보존된다라는 거를 이제 이용해서 쓰면 됩니다. 자, 얘의 운동량 얼마예요? 질량은 있죠. 질량은 있어요. 질량은 M1 플러스 M2였겠죠. M1 플러스 M2고 자, 속도 0이에요. 자, 얘의 운동량 0입니다. 자, 0. 자, 그 다음 얘의 운동량 M1, V1 얘의 운동량은 M2, V2가 되겠죠? 이 두 개가 어떻다? 같다? 이렇게 풀면 되는 거예요. 자, 만약에 얘가 정지하고 있는 게 아니라 움직였었어. 움직였었으면 M1 플러스 M2하고 무슨 속도를 써줬어야 됐겠죠? 그렇게 풀면 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자, 얘가 정지한 게 아니고 얘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었어. 속력이 V였어. 그렇게 되면 얘의 질량은 M1 플러스 M2였겠죠? 운동량은 이렇게 됐을 거예요. 이거는 이거다 이렇게 놓고 풀어주면 되는 거예요. 전혀 어렵지 않죠? 그래서 이거에 관련된 문제 한번 같이 풀어볼게요. 자, 수평면에서 정지했던 물체가 A, B로 분열해서 운동할 때 분열하고 나서 이 B의 속력 V를 구해보래요. 자, 멈추고 한번 해보세요. 꼭 멈추고 해봐야 돼요. 자, 얘 운동량 뭐예요? 운동량 0이죠. 왜냐하면 정지했으니까 질량은 있지만 속도가 0이라 0이에요. 0은 자, 얘 운동량
2 곱하기 마이너스 2죠. 자, 그 다음에 얘의 운동량 1 곱하기 V가 됩니다. 이렇게 풀어주면 돼요. 자, 그러면 0은 마이너스 4 더하기 V가 되겠네요. 그러면 V는 얼마가 돼요? 4m/s가 됩니다. 자, 그래서 V는 이제 이쪽 방향으로, 왜냐면 얘가 이쪽 방향으로 가니까 얘는 이쪽 방향으로 가야겠죠. 운동량이 보존돼야 되니까. 자, 이쪽 방향으로 4m/s로 움직이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문제를 풀어주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어렵지 않아요. 운동량이 보존된다 라는 거를 우리가 알고서 그냥 값을 이제 넣어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계산할 때는 이제 값만 잘 대입을 해서 넣어주면 됩니다. 자, 요것도 이제 모의고사 문제를 하나 가져왔어요. 2019년도 문제인데 이제 우리가 이제 슬슬 한두 개씩 문제를 풀 수가 있게 되었어요. 자, 이 모의고사 문제 한번 정지해놓고 한번 풀어보세요. 지금 점심시간이라 그래요. 점심시간이라 애들이 너무 시끄러운 거야. 자, 이거에 대해 답은 뭐예요? 답은? 그렇죠. 3번이죠. 한번 같이 볼게요. 같이 풀어봅시다. 자, 수평면에서 4m/s의 속력으로 운동하는 질량이 3kg인 장난감 자동차 A와 1m/s의 속력으로 운동하는 질량이 2kg인 장난감 자동차 B가 충돌한 후에 A의 속력이 2m/s고 B의 속력이 V인 것을 나타낸 것이다. 충돌 전후 두 장난감 자동차의 운동 방향은 같다. 얘도 V는 이쪽이라는 얘기죠.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단 이제 크기, 마찰, 공기 저항은 무시한다. 자, 첫 번째 A의 운동량의 변화량의 크기는 6kg/m이다. 자, A의 운동량의 변화량 구해보면 되죠. A의 질량에다가 나중 속도에서 이제 처음 속도를 빼서 구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질량 얼마예요? 질량은 3kg이고 나중 속도가 얼마죠? 플러스 2네요. 2고요. 처음 속도가 얼마예요? 4예요. 자, 그러면 6이네요. 마이너스 6kg/m/s. 자, 근데 크기라고 했으니까 절대값 씌우니까 6kg/m/s. 6kg/m/s 맞죠? 맞아요. 자, 그 다음에 니은 B가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얼마냐? B가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자, 요거이다. 자, 볼게요. A의 운동량의 변화량이 이만큼이에요. 자, 그러면 B도 운동량의 변화량이 얼마큼이겠어요? 요만큼이겠죠. 그죠? 운동량의 변화량은 둘이 똑같을 거 아니에요. 자, 그럼 운동량의 변화량은 충격량의 크기와 같아요. 자, 그러니까 B도 맞겠죠. 자, 그 다음에 3번 V는 3m/s이다. 이거는 운동량 보존 법칙 이용해서 풀면 되겠죠. 자, 그러면 3 곱하기 4 더하기 2 곱하기 1은 3 곱하기 2 더하기 2 곱하기 V 이렇게 해서 풀면 되겠죠? 그러면 12 더하기 2는 6 더하기 2V 이렇게 풀면 될 거예요. 자, 그럼 얼마예요? 그러면 V는 4가 되나요?
맞나요? 80, 그죠? 4m/s가 되겠네요. 자, 그래서 디귿은 아니고요. 자, 답은 이렇게 해서 3번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니까 크게 어렵진 않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문제를 보면 좀 느낌이 다르긴 하죠. 그래서 이쪽 부분 이제 수업 시간까지 잘 공부해서 오세요. 이제 다음에 수업 올 때는 이제 운동량 보존 법칙을 실험으로 어떻게 확인하는지 내용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